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KRX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수들 2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켈리 기준 핫스팟이 대략 시총 상위 90%에서 70% 사이로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오늘 할 내용은 시총 상위 몇 %인가를 기준으로 그 범위대에 있는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의 어떤 특성들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 어떤 특성 집합이 유효할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여기 써놨죠. KRX 시가총액 상위 몇 %를 기준으로 어떤 특성 집합이 투자에 유효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전에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이제 셰플리 밸류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셰플리 밸류스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을 바꿔가면서 계속 출력을 얻어냈을 때 그때 개별 특성의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개별 특성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특성이 출력에 중요하게 작용했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성의 집합이 더 유효할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셰플리 밸류스를 가지고. 사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셰플리 밸류스라든가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얘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요 밑에 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데 1부에서 했던 내용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1부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거는 1부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1부의 데이터셋에 추가로 5가지 특성군 요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5가지 특성 집합인 거죠. 5가지 특성 집합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재무 정보에는 연간, 분기, 개별, 연결, 조합에 자본 나누기 시총, 매출 나누기 시총, 순이익 나누기 시총 등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정보를 예로 든다면 종목 그룹이 있죠. 반도체인지 아니면 뭐 화학인지 뭐 이런 것들 코스피에서 거래되는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시가총액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종목 그룹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목 그룹. 종목 그룹이 중요하다. 종목 그룹이라는 게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이 종목들의 특성들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가격 변동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그룹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표가 있고요. 특성군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 시세, 원유 시세, 뭐 콜금리, 국채금리 등등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공시 정보로 이게 보고서가 몇 번째 보고서였나, 보고서 공시 후 경과일이 얼마나 돼서 효과가 얼마나 떨어졌나, 뭐 이런 것들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보고서 안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 벤포드 디스턴스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한번 특성을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월에, 지난 분기에, 지난 반기에, 혹은 뭐 지지난 반기에, 지지난 분기에 뭐 등등 해서 그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의 합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격 변동 정보도 특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기준으로 뭐가 추가돼서 바뀌었는지를 표시를 하자면 일부에서는 1년 후 상대 수익률 데이터셋만 썼는데 근데 이 데이터셋에 재무, 종목, 지표, 공시, 가격 특성을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던 요거. 그 다음에 이 선별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별로 선별하고 상대 수익률별로 선별을 하고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1, 변수 2.
변수 1을 통과한 결과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셰플리 밸류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추가된 거죠. 개별 데이터마다 특성의 기여도를 이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반환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결과와 최종적으로 선별된 종목의 특성 군별로 영향력을 합산하면 되는 거죠. 이 예로 들면 선별된 종목들이 19,000 레코드가 나왔고 이 레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특성군별로 합산을 한 거죠. 합산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결과로 냈더니 시가총액 상위 10%일 때, 그 다음에 상대 수익률 1%일 때, 이 해당하는 종목들의 특성군별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재무는 48.1%, 종목은 31.7%, 지표는 8.3%, 공시는 6.6%, 가격 변동은 5.2% 이런 식으로 각각 특성군별로 영향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낸 결과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분포표가 있는데 여기에 KC 분포표에 여기다가 특성군별 영향력을 더한 거죠. 특성군별 영향력이 뭐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로 그려져 있다. 사용법은 전이랑 동일하게 이 시가총액 상위 슬라이더를 움직이시면 그때 왼쪽에 이런 식으로 특성군별 영향력이 이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옮겨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퍼센트를 조절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성군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률 상위 퍼센티지도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좀 더 많은 수의 종목에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용법이 전에 비해서 달라진 거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만 특성군별 영향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일 때 종목 정보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재무 정보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연관관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특성에는 종목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관련 산업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 같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종목 그룹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 있다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무 정보가 더 훨씬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도 일종의 재미삼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리 가정하고 재무 정보에만 집중해서 결과를 본다든가 혹은 종목 정보에만 집중해서 결과를 본다든가 하면 이제 놓치는 결과가 있겠죠. 아까 예를 들면 재무 정보를 기준으로만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놓치기 쉽겠죠. 반대로 종목 정보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유효한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이 테이블은 항상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종목 정보,
특히 종목 그룹이 유효하게 작용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1년 후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였냐면 바로 종목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투자에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특성군이 있고요. 그래서 주요 특성군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파이 차트에서 파란색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그 다음으로 크죠. 이게 재무고 이게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주요 특성군을 재무정보랑 종목정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재무정보의 특징은 재무정보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특성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시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정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혹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정보는 고정된 하나의 종목 그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뭐 조선이면 조선, 화학이면 화학, 생명이면 생명, 제약이면 제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그룹이 가장 유효한 특성이라서 나머지 특성들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종합한 정보를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투자 성향별 주요 특성군의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20% 이하라는 얘기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밑에다가 이게 재무, 그 다음에 종목 정보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시총 상위 20% 이하인 부분은 여기죠.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래서 여기고 그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예측 모델이 생각 자체도 사고 모델이죠. 내 사고 모델이 예측률이 높아서 나는 소수의 종목에만도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빨강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때 특성은 재무 정보를 종목 정보보다 훨씬 많이 봐야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델의 예측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밑에서 표현한다면 이제 예측률이 낮을 때는 여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재무 정보를 더 많이 보긴 하되 종목 정보도 충분히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위에는 두 개가 돼 있고 밑에는 하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70에서 90% 이게 저번 1부에서 KC 핫스팟에 해당하는 범위죠. 시총 상위 70에서 90% 사이. 그래서 이때 범위를 나타내면 요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겠죠. 특성 군별 영향력을 보면 주요 특성의 영향력을 보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재무 정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영향력이 크다, 재무 정보가. 그리고 종목 정보도 조금 보기는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모든 종목을 고려해서 투자하겠다 해서 100%일 때 시총 상위 100%를 반영할 때가 이 맨 밑에 이 그룹이죠. 이 그룹 맨 밑에 줄.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재무 정보를 더 많이 보고 종목 정보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내 사고 모델이든 내 머신러닝 모델이든 뭐든 간에 모델의 예측률이 높아서 소수의 종목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종목 정보의 활용이 좀 더 높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소수에 해당하는 종목 파트가 대략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종목 정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윗칸보다도 크고 오른쪽보다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면 종목 정보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거 제가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1년 보유라는 일종의 말머리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다 1년 동안 보유를 하고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 특성의 경향성을 계산해 본 거죠. 이거는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때 주요 특성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을 해보면 대형주의 경우에는 대형주는 여기 이 위 부분 얘기하는 거죠. 대형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수익률이 종목 그룹에 크게 의존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하게 나온 주황색, 갈색 이 파트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종목 그룹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시총상위 30%부터 100%까지는 상대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의 여러 종목 그룹이 이제 혼재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으로 따지면 이 밑에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종목 그룹이 혼재했다는 거고요. 이것저것 많다는 거예요. 그룹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 그룹이 섞인 만큼 종목 정보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대신에 다른 중요성을 재무 정보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채워 넣는다. 물론 재무 정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 드렸던 시장 지표라든가 가격 변동 정보라든가 혹은 공시 정보 같은 것들도 조금씩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년 후 매도 할 정도로 중기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면 제일로 중요한 특성은 재무 특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종목 특성이다. 근데 종목 특성에는 종목 그룹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수들 2부의 내용이고요. 이번 2부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시총 상위 퍼센트랑 수익률 상위 퍼센트를 조정했을 때 이제 켈리 기준값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주요 특성들을 한번 살펴봤다. 그래서 어떤 특성 그룹이 유효하게 작용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했다면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여전히 시총 상위 퍼센트와 수익률 상위 퍼센트가 있고 보유 기간을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1년 보유를 기준으로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 기간을 바꿔가면서 뭐 예를 들면 3개월 보유했다든가 6개월 보유했다든가 9개월 보유했다든가 아니면 1년 보유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을 바꿔가면서 위에서 앞에서 했던 켈리 기준 값과 그 다음에 특성의 영향력 파이 차트를 같이 그려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변수를 따져보려고 해요. 보유 기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상의 수익률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 후 보유기간 1년 후 투자일 때는 재무 특성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개월 후, 그다음에 6개월 후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조금 특성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